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불안을 없애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앤 아이머와 모시에스 토렘이라는 작가가 공저를 했고요. 마음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라는 부제가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을 맛있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걱정거리를 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걱정하면서 불안해한다. 때때로 이러한 생각들은 한없이 전개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제어하려는 내면의 의지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와 걱정이 지나쳐 강박관념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자 지급일이 다가오기 전에 조바심을 치다가 미리 지불한 것과 같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강박관념이 불안감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더 불편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무력감, 무능력, 나약함이라는 불편한 감정들을 키우게 될 것이다. 걱정은 작은 사물의 그림자를 크게 들이운다는 스웨덴의 옛말처럼 말이다.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 강박관념을 해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제어하려는 두뇌의 과민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강박관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봄으로써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요하지 마. 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미친 짓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강박관념에 대항하기보다는 새롭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불안 심리를 다스리도록 스스로를 다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이다. 강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을 느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자꾸 떠올리고 염려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깨우쳐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생각의 핵심을 다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것을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시점에서 하는 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도중에 앞으로 지나가게 될 도로에 닥칠 수도 있는 불행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자. 그 생각의 초점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라디오를 켜고 좋아하는 방송을 듣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놓은 테이프나 CD를 듣는 것이다.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도 있다. 이 해결 방법은 뇌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한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사고에 설정된 채널을 또는 자신의 뇌에 있는 방송국을 바꾸는 방법과도 같은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관점을 재구상하는 것이다. 즉,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침착하게 대처할 때, 그리고 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생각할 때 최상으로 이루어진다. 음악은 상상치료다. 강박관념에 빠지는 듯 싶으면 감각기관 중에 가장 민감한 귀를 자극하라. TV를 보고 있다면 TV를 끄고 라디오나 CD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바느질, 독서, 설거지 등 단순한 일을 할 때도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음악을 듣는 것으로 관심사를 돌릴 수 있다. 자신의 관심을 전적으로 다른 곳에 돌림으로써 심리적 해소가 가능하다.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특히 재미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를 멈추고 읽었던 내용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본다거나 바느질을 하고 있는 옷감의 질감이나 비누 거품의 부드러움 등을 느끼면서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운동이 되고 근육과 뇌의 순환을 향상시키며 관심을 새롭게 전환시킨다. 자신의 관심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쓸모없는 강박관념을 벗어던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하라. 지금부터 강박관념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으로 그만이라고 소리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를 방해해보자. 권위를 가진 냉정한 또는 위안을 주는 목소리가 강요하지 마, 당장 멈춰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하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를 하는 경찰관이나 선생님 같은 권위를 가진 인물의 이미지를 시각함으로써 이 명령을 강조할 수도 있다. 또는 커다란 빨간색 정지 신호, 군부대나 경찰의 차단기, 당신에게 멈추라고 지저대는 덩치 큰 개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하는 이미지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함으로써 끊임없이 연결되는 강박관념의 고리 속에 갇혀있는 심신의 상태를 방해하고 그 꼬리를 끊어버리자는 것이다.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라. 강박관념을 차단하는 데 네 번째 방법은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대상을 골라 그것에 몰두함으로써 관심사의 초점을 찾는 것이다.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동안 서너 번 아주 천천히 깊은 숨을 쉰다. 매번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안정을 불러들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함께 내보낸다. 다른 기회와 선택은 얼마든지 있다. 반복적인 강박관념을 전환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꼼짝도 하지 않는 돌덩어리를 아무리 열심히 밀어봐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는 때때로 결코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노력에 효력이 있길 바란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아래의 장면을 상상해보자.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시골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그곳에 가서 잠시 쉬고 싶다. 그런데 얼마 동안 걷다 보니 길을 가로질러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와 마주치게 된다. 이 장애물은 길 양쪽에 울창한 숲 사이에 깊숙이 놓여 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이제 이 단단한 돌벽을 넘거나 돌아가야 한다. 먼저 기어오르기를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 다음에는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머릿속에서 너는 갇혔어. 돌아가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집념이 확고하기에 계속 밀어붙이기를 고집한다.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똑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분명히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문제를 파악하는 현재의 방법에서 벗어나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돌 벽에 접해 있는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작은 길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발견한다면 그것을 따라가 볼 것이고, 이는 당신을 벽 입구 또는 출구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계속 똑같은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살펴보니 돌벽 왼쪽으로 난 작은 틈과 발자국이 보인다. 그것을 따라가니 가로막힌 길의 건너편으로 연결되는 출구가 있다. 그곳을 거쳐 잔잔한 호수와 맞닿은 꽃으로 뒤덮인 초원에 이른다. 처음에 효과가 없었던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습관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다. 걱정은 내재된 두려움에 맞서기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걱정을 할 때는 똑같은 생각 속에서 뱅뱅 돌며 실제의 문제에 맞서는 것을 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두려운 사건이나 벌어진 일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다. 따라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도 함께 온다. 걱정거리는 늘 제멋대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걱정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이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문제를 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정확하게 15분이나 20분 정해진 장소에서 대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집에서 매일 정해진 횟수만큼 대개 하루에 한두 번 걱정을 몰아서 해보자. 걱정의 시간이 끝나면 아무 고민 말고 자신의 업무로 돌아간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다음 걱정 시간까지 미뤄두는 버릇으로 들여놔라. 아주 간단하다.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효과를 느껴봐라. 일주일쯤 후에 이 훈련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점차적으로 덜 걱정하고 침착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낄 것이다. 걱정하던 것은 이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책 주세요, 책. 불안을 없애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걱정을 사서 하기도 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걱정을 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불안과 걱정을 일부러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행복을 더욱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